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북한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또 비밀리에 북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고 유엔에서 규약한 고문방지 협약 등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처사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은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말이죠, 정부에서 스스로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누설이 됐습니까? JSA 남북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한 육군 중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육원 1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직보한 것이 노출된 것입니다. 언론에 노출돼서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군 중령, 바로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 직보를 했습니다. 완전 정경두 국방장관은 허수아비입니까? 핫바지입니까?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통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통일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탈북 선원 2명이 기순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탈북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탈북 선원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고 자신들이 곧 송환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들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탈북 선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탈북 선원에게 안대를 차겠을까요? 이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사실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탈북 선원들이 범행을 했다고 그렇게 지목되는 바로 오징어잡이 어선 17톤급 목선입니다. 길이도 1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명의 선원이 다른 16명 선원을 둔기로 차례차례 때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3명의 선원은 람보입니까? 아니면 터미네이터입니까? 어떤 총기도 없이 둔기로 어떻게 3명이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차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제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탈북 선원 2명도 강제 송환시켰고, 그리고 증거가 되는 목선도 북한에 인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수일 만에 북한 어선을 납포하고 또 현장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납포하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며칠 만에 그렇게 북한에 송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북한 당국에 인계되면 바로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들 선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탈북자가 공안에 잡혀서 송환되더라도 이를 송환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보내라, 이런 소리를 할 그런 사실관계도 굉장히 희망해졌습니다. 정부에서 강제 송환하는데 왜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번에 너무나 우리 정부에서 손해볼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가 아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표명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 등 18개 단체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북한 문제 공동위원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은 이것은 바로 북한 탈북 선원들을 바로 사형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사형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탈북 선원 2명을 죽음의 사형장으로 몰아넣은 것과 진비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탈북 선원들 강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싸지 않았을까? 공포에. 그리고 북한에 가서 얼마나 또 고초를 당한 뒤 목숨을 빼앗기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문재인 정부, 이것은 누가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청와대 직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국방부에서는 즉각 송환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김입니까? 문재인의 입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이전에 변호사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은 또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양어선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페스카마라는 배였습니다. 294톤짜리 배입니다. 거기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나머지 선원, 한국인 선원 11명을 선상 반란으로 모조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2심에서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6명의 피고인에게 자기가 범죄적 조력을 해서 5명에 대해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공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척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를 하면서 감형까지 시킨 문재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음으로 이끄는 북한에 강제 송환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북한 선원 2명 강제 송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제적으로도 비인권 국가라고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권 국가라고 표방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상 누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선언 2명 강제 송환은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체는 무엇이고 문재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